안녕하십니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오늘은 손정민 살해사건 세 번째, 동석자 A 대 합석자 B. 우리가요, 경찰의 프레임을 깨야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경찰의 프레임에 말려들면은요, 경찰이 끄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레임 전쟁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선요, 지금 경찰이 수사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수사가 아니니까 그냥 경찰의 행동이라고 얘기할게요. 경찰의 행동의 근본 문제, 손정민 살해 사건에 대하는 경찰 행동의 문제가 심각하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증거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증거를 끝까지 부정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2시 18분 사진이 있죠.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손정민이가 저런 상태가 됐는지, 또 저런 사망으로 추정되는 손정민을 누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거는 전혀 지금 조사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예 저 사진 자체를 무시해버립니다. 건너뛰어버려요. 그 다음에 3시 38분에 A가 자기 집에 전화 거는 사진, 그 옆에 손정민이가 누워 잔다 그랬죠. 없잖아요. 그 다음에 손정민 폰 데이터 내역서, 이것도 서울경찰청장에 나서가지고 전면 무시해버렸죠. 부정해버렸죠. 그 다음에 흰옷이 손정민을 때려가지고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동영상이 지금 나와 있죠. 이 동영상에 대해서도 그냥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요, 수사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를 부정하고 외면한 대신에 비합리적인, 누구도 수긍할 수 없는, 앞뒤가 안 맞는 증언으로 그냥 짜맞추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익사로 몰아가고 있죠. 근데 여기엔요, 경찰이 처음부터 사건의 프레임을 갖고 나왔어요. 처음부터 경찰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요, 그게 확인이 돼요. 이거는 두 사람 친구, 손정민과 A, 두 사람 친구가 관련된 사건이다. 이건 범죄가 아니다. 그래서 손정민과 친구의 두 사람만 관련되어 있다. 이 일에는, 손정민의 죽음에는. 근데 여기에는 범죄가 있었는 게 아니다. 손정민이나 친구 A가 둘 다 만취를 해가지고 술을 9병이나 마셔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만취해가지고 잠을 자거나 자기가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해도 정신이 없는 상태였다고 입으로 확실히 말은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밤에 자기도 없이 모르게 정신없이 한강으로 걸어 들어가 가지고 익사를 했다. 이것이 경찰이 가지고 있는 사건 프레임입니다. 이건 처음부터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경찰 프레임에 갇히면요, 우리도 함정에 빠지고 경찰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익사냐 아니냐 이 주장에 매달려 가지고 싸우다 보면은요, 진짜 중요한 2시 18분 사진, 그 결정적인 핵심 증거죠. 그걸 놓쳐버립니다. 익사는 아니냐 진위 논쟁을 하다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정민이 블랙아웃이냐 아니냐, 이 변호사가 블랙아웃 주장을 해가지고 경찰이 사실 그대로 따라가고 있죠.
이게 블랙아웃이냐 아니냐 이거 해봐야 얻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소모적 논쟁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익사 주장을 비판하지 말고 블랙아웃 주장을 비판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여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건 진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 빠져버리면은 진실 찾기가 어디로 가본지 없고 경찰과 유튜버 사이에 경찰이 만들어 놓은 주제, 이슈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걸로 끝나버립니다. 이러면 사건은 어디로 가버린지 없겠죠. 그래서 경찰 주장에 진짜 의도나 목적을 보아야 합니다. 보세요. 경찰이 익사 주장을 하잖아요. 그죠? 이 익사 주장을 하는 데는 우리가 그 동영상에서 봤잖아요. 1시 48분경에 흰옷 입은 사람이 저기를 손정민을 충격적으로 아주 총력을 해가지고 가격을 하잖아요. 그 때문에 사실상 숨지게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익사 주장을 하는 거는 주장을 핵심 쟁점을 어디로 끌고 가버리냐면은 익사나 아니냐로 끌고 가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흰옷의 범행은요 어디로 간지 공중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변호사나 경찰이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주장하는 여하튼 이 블랙아웃이라는 건요 작전이에요. 전 처음부터 그걸 봤어요. 이거 변호사들이 작전이구나. 작전의 핵심이 뭐냐. 처음부터 변호사가 딱 A한테 달라붙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변호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블랙아웃이다. 그 다음에 11시 14분부터 10분까지 블랙아웃 됐다. 이건요, A의 입을 완전히 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시 14분에서 10시 10분 사이에서는 일체 말하지 마. 이게 A에 대한 일종의 강요입니다. 강요. 그러면 A는 말하고 싶어도 말을 못해요. 그 목적이 어딨냐. 우리 주범인 거 거의 확인이 되죠. 흰옷을 보호한 데 목적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경찰의 프레임을 깨지 못하면 우리가 이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진실에도 한 발짝도 접근을 못합니다. 그러자면은 경찰 프레임을 어떻게 깨야 되냐, 경찰의 사건 프레임을 어떻게 깨야 되냐. 첫째로요, 핵심 증거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모든 증언 추리를, 그죠? 이 2시 18분 사진에 연결시켜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다른 증거들도 당연히 저거하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증거 플러스 합리적 추리를 통해 가지고 사건을 재구성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요, 경찰한테 못 이깁니다. 경찰이 몇만 조직, 10몇만 조직 아닙니까? 12만 조직 아닙니까? 그걸 소수 대중이 어떤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죠? 개인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 조직을 이겨냅니까? 진실의 칼밖에는 저들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2인 그 다음에 경찰의 프레임이 2인 두 사람이 관련된 사건이다 하는 틀이죠. 그죠? 이걸 좀 깨버려야 됩니다. 깨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손정민과 A 외에 제3의 인물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 프레임이 깨져 버리겠죠. 근데요,
그 초점 인물이 이미 등장했습니다. 이건 누구나 이 조금만 관련 사건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1시 48분에 손정민한테 총력 가격을 한 흰옷 입은 남자, 이 사람이죠. 근데요, 이 흰옷이요, 이 손정민을 죽인, 심하게 말하자면 때려 죽인 흰옷이 1시 31분에 손정민과 함께 편의점에 같이 갔던 인물하고 복장이 똑같아요. 거의 같아요. 확인해보면 똑같아요. 그 다음에 1시 31분에 이 편의점에 간 흰옷, 이 사람이 그럼 정체가 뭐냐? 이걸 밝히면은 제3의 인물도 드러날 겁니다. 왜? 제일 의심되는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이미 나타난 사람이고, 우선 그래서 편의점 흰옷을 주목해보자. 근데 이 편의점 흰옷은 절대로 A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세요. 제3세무의 인물이 없을 수 없는, 확실히 있어야 되는 장면이 세 가지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봅시다. 0시 45분에 편의점 CCTV에 나타난 장면입니다. A하고 손정민하고 가방이 없이 편의점에 갔거든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 가방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시 31분 편의점 CCTV에서는 흰옷과 손정민이 역시 가방 없이 편의점에 갔거든요. 근데 이 흰옷이 A라면은 여기도 제3의 인물이 있어야 되겠죠. 가방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시 33분경에 CCTV에서 볼 것 같으면은 흰옷과 손정민이 가방 없이 쿠팡이츠 배달 음식을 찾으러 달려가는 모습이 나오죠. 여기도 가방이 없잖아요. 그죠? 흰옷이 A라면 가방을 메고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가방이 없다는 건 제3의 인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장면에 있어서 이 세 장면이 가능한 장면은 반드시 제3의 인물이 있어야 된다. 근데요, 흰옷이 제3의 인물이라면, 만약에 흰옷이 제3의 인물이고 합석자 B라면은 이 세 가지 장면이 다 가능하고 이해가 됩니다. 그걸 한번 추적해 봅시다. 0시 45분 편의점 CCTV에서 A하고 손정민이 가방 없이 갔죠. 그죠? 그때 누가 지켜줬습니까? 합석자 B, 제3의 인물 흰옷이 가방을 지켜주면 딱 되죠. 1시 31분에 편의점에 갔을 때 흰옷하고 손정민이 가방 없이 갔죠. 그때 누가 지켜주면 됩니까? A가 가방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럼 딱 그림 맞죠? 그 다음에 1시 33분경에 CCTV에 흰옷과 손정민이 가방 없이 음식 찾으러 달려가죠. 이때는 가방을 A가 지켜준다고 보면은 딱 그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흰옷이 제3의 인물, 다시 말해서 합석자 B다. 이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동석자 A와 합석자 B가 완전히 딴 사람이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그 논리적으로는 윤곽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실물을 안 보면 안 되겠죠. 실물을 보고 두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는 게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동석자 A와 합석자 B의 사진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실물은 볼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미 노출된 사진들 비교해 보면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발견할 수 있겠죠. 근데 두 사람을 이 CCTV 동영상에서 캡처해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는 모습을 캡처를 해봤습니다. 캡처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기 왼쪽에는 0시 45분에 편의점에 갔을 때 그 중대 잠바 입은 A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1시 31분 다섯 번째 편의점에 갔을 때 흰옷 입은 B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시차가 46분 차이입니다. 46분 차이에 이런 변신을 할 수는 없겠죠. 사람이니까. 이거는 한번 설명을 했으니까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두상을 보면요. A는 확실히 공 모양이죠. 공 모양. 근데 B는 상당히 깁니다. 머리 꼭대기와 이 턱이 상당히 길어요. 근데 앞뒤 길이는 이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면장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 긴 형. 그 다음에 뒷머리 스타일 보면은요. A는 뒷머리가 싹 보드랍죠. 부드럽게 싹 깎여 있죠. 그 다음에 약간 이발하고 얼마쯤 지났는지 약간 길쭉하죠. 머리가 자연스럽고. 근데 이 B는 꼭 금방머리 하고 옆에 면도를 한 것 같은 그런 아주 부드럽지 않고 각이 져 있죠. 그 다음에 뒷꼭지 여기 내려온 머리가 본머리에서 내려온 머리가 A는 상당히 짧습니다. 한 1cm 밖에 안 되고 B는 한 2cm 정도는 될 만큼 길이가 차이가 납니다. 귀 모양을 볼 것 같으면은 A는 그냥 보통 평범한 모양입니다. 근데 B는요, 이 토끼귀 모양이에요. 토끼귀 모양. 귀 모양도 다릅니다. 그 다음에 목 피부 톤도 이 A는 아주 맑고 부드러운 톤인데 비해서 B는 약간 검붉은 톤이죠. 이것도 전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옷도 다른데요. 잠바를 입었고 A는 잠바를 입었고 B는 안 입었고 그 다음에 속 내의도 다릅니다. 안에 입은 옷과 B가 입은 옷도 다릅니다. A가 안에 입은 셔츠는요, 미색이고 약간 미색이죠. 딱 얇게 보이죠. 상당히 얇게 보입니다. 얇은 라운드 티입니다. 라운드 티. 그래가지고 목이 다 드러나고 가슴 일부도 드러나죠. 밑으로 쭉 패여가지고. 그렇죠. 근데 B는 여기 보면요. 목을 거의 다, 가슴은 완전히 덮고, 목에 딱, 목 아래까지 딱 차죠. 이런 걸, 크루넥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런 티를 크루넥 티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티 모양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 다음 색깔도 다르죠.
여기는 약간 미세이고 여기는 새하얀색이고. 그 다음에 귀에 착용한 것도 다릅니다. 그 A는 귀에 지금 안 차고 있죠. 근데 B는 귀에 그 에어팟을 차고 있는데 이 에어팟의 이어폰이 길쭉한데 이거는 구형이라고 그래요. 구형. 그런데 비해서 A도 여기는 안 차고 있지만은 가방끈에 에어팟 신형 케이스가 부착된 게 찍힌 사진이 있어요. 요거 토끼굴 빠져나가는 A의 가슴에 달린 건데요. 요게 에어팟 신형이라고 그래요. 요 직사각형 된 게. 그래서 에어팟도 A는 신형을 쓰고 B는 구형을 쓰다. 이것도 다르다. 그럼 이거는 지금까지 이 두 쌍과 이런 걸로 두 사진을 비교했을 때는 A와 B는 다른 사람이다.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양말 문양도 다른데요. 이거는 이상한 나라의 캡틴이라는 유튜버가 발견한 아주 빛나는 발견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걸 찾아낸 걸 보고. 동석자 A를 보면요. 자주색 가로줄 문양이 들어있어요. 양말에. 그 한강공원에 입장할 때 토끼굴을 통과하죠. 그죠? 11시 8분에 통과할 때 그때의 모습입니다. 근데요. 여기 양말 상단에 보면은 자주색 가로줄이 있죠. 그렇죠? 가로줄 있고. 이쪽도 뭐 흐릿하게 보입니다만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시 18분 사진에도 쪼그리가 앉아서 뭐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자주색 가로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끼굴을 통과해가지고 귀가할 때, 이 4시 32분 때입니다. 그죠? 귀가할 때 양말을 보면요. 여기도 자주색 줄이 있습니다. 아주 여기는 뭐 선명하게 나타났네요. 자, 그러면은 A는 양말 상단에 모두 사진으로 확인한 바로는 모두 자주색 가로줄이 있는 양말을 신고 있다. 근데 B는요, 이 흰옷이죠. 흰옷은요, 검은색 가로줄이 있는 양말을 신어요. 가로줄이 그 좌우로 2개 있어요. 양옆으로. 안쪽, 바깥쪽. 이렇게 요 보세요. 안쪽, 바깥쪽 2군데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양자를 비교해 봤어요. 그래서 토끼굴 지나갈 때의 요 A의 양말 하고 편의점 들렸을 때의 B의 양말의 문양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 있죠. 가로줄이고 세로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운동화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 보세요. 운동화의 줄이 아주 너덜너덜하죠. 근데 여기는 줄인지 찍찍이로 붙이는 건지 잘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줄이 안 보여요. 딴 데서도 내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줄이 안 보여요. 찾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운동화를 볼 때 A의 운동화는 끈이 아주 너덜너덜하게 묶여 있다. 저 끈은요, 뭐 물에 들어간다고 풀리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나 진흙에 구불거나 간에 저 끈이 너덜너덜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A가 신은 신발의 끈은 너덜너덜하다. 인데 비해서 B는 끈이 안 보일 정도다. 그럼 운동화도 전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A와 B는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관계의 차이가 있는데요. 손정민과 동석자 A는 0시 45분에 편의점에 들렸을 때 동영상인데, 여기 보면은 그 A가 손정민을 안아주죠. 그렇죠. 키 차이도 뭐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안아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손정민도 거기에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깨를 털어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스킨십으로 봐서 아주 상당히 친밀한 친구 사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요, 이렇게 친밀한 정도는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비교적 수평적 관계다. 다만 A가 좀 더 적극적인 성격인 것 같고, 손정민은 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성격인 것 같다. 그런 정도만 확인됩니다. 합석자 A와 손정민. 합석자 A와 손정민의 관계는 많이 달라요. 지금 여기 들어올 때도 보면 앞서고 뒤에 따라오는데 이 거리가 상당하죠. 사람 사이의 거리는요, 친밀도예요. 이게 바로 친밀도예요. 그래서 A는 뭐 지대로 가고 B는 그냥 정민이는 따라오기는 하는데 지금 핸드폰 가지고 사용하고 있죠. 이거는 뭐 니하고 별 관심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이곳이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도 보면요, 계산대 앞에서도 손정민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핸드폰을 하면서 이 사람을 쳐다보는 게 딴 데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 두 사람 사이가 거의 남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정민과 B는 완전히 따로 놀고 있다. 여기서 볼 때. 그리고 이 두 사람은요, 선후배 관계가 아닌가 싶은데, 입장할 때도 보면은 흰옷이 막 앞장서가지고 들어오고 손정민은 따라 들어오고, 그 다음 물품을 선택할 때도 보면은 고르고 꺼내는 걸 그죠? 전부 흰옷이 해요. 그 다음 계산대 가는 것도 흰옷이 앞장서요. 근데 계산 누가 하냐? 손정민이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두 사람 관계는 선후배 관계 아닌가, 좀 뻘쭘한 선후배 관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요, 동석자 A와 합석자 B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그렇죠? 거의 모든 걸로 증명이 되죠. 그러면은 합석자 B라는 걸 꽁꽁 숨기고 단 두 사람의 사건이라고 프레임을 짜놨던 경찰의 사건 프레임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합석자 B는 누구냐? 동석자 A는 중대 옷 입은 그 다음에 가로무늬 양말을 신은, 그 다음에 자기 가방을 남이 해주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방을 꼭꼭 챙기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근데 합석자 B는요, 흰옷 입은 남자죠. 1시 31분에 편의점에 흰옷을 입고 들어갔는데, 이때도 사실은요, 수상해요. 요 나중에 이제 합석자 B 흰옷은 제가 또 아주 그 행동을 추적하는 별도의 동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이때도 그죠? 왼팔에 안에 뭔가 이상한 뭐가 들어있어요. 짐작을 꼭 무기 비슷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 다음에 1시 33분에 쿠팡이츠 배달을 간 히노시죠. 이때도 그죠? 수상한 행동을 내가 포착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1시 48분에는 손정민, 동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죠. 손정민을 총격 가격하는 히노시입니다. 히노시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1시 52분에는 그렇게 자기가 두들패가지고 뻗어있는 사람을 생사불명의 손정민을 옆에 두고 흥겹게 춤을 춘다. 그걸 동영상으로까지 찍어놨죠. 히노시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요, B는 손정민을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도록 한 손정민 살해 주도 인물이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동영상과 2시 18분 사진으로 확인이 되죠. 이건요, 상식을 가진 사람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아직도 흰옷을 동석자 A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흰옷이 합석자 B이다, 제3의 인물이다 는 걸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이걸 많이 알면 알수록 그 다음에 이 합석자 B가 바로 손정민을 폭행하고 사망하게 만든 주도인물이다. 이 사실을 많이 알수록 한 500만만 알면요, 정권도 진실을 덮기 어렵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많이 알려야 됩니다. 이것이 진실을 찾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치겠습니다.